김선재는 꽃다발을 들고 기대에 부풀어 있었어요. 하지만 민경채의 한마디가 그를 얼어붙게 했어요. 사냥철은 끝났어. 이제 사냥개는 필요 없어. 스텔라장은 일부러 통화 소리를 크게 틀어놓았어요. 선재가 모든 걸 듣도록요. 두 사람은 한편이었고 선재는 한순간에 버려진 거예요. 마음이 무너졌어요.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나도 물어뜯을 차례야. 선재는 회사로 돌아가 이혼 서류를 꺼냈어요. 그는 민두식의 병실로 향했어요. 병실의 공기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선재가 협박하듯 말했어요. 이 서류를 공개하면 회장님과 백설이는 끝입니다. 물론 회장님이 깨어나시면 무효화하시겠죠. 하지만 그 틈에 민경채가 모든 걸 가져갈 겁니다. 민두식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선재는 서류를 갈기갈기 찢으며 말했어요. 저는 한철 쓰고 버려지는 개가 아닙니다. 주인을 물 겁니다. 짧고 독한 말이었어요. 복수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같은 시각 다른 곳에서도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민수정은 초조했어요. 전무자리에서 밀려난 그는 결심했어요. 언니의 비밀을 터뜨려야겠어. 민수정은 몰래 칫솔을 훔쳤어요. 민경채의 칫솔과 민세리의 칫솔이요. 유전자 검사를 하려는 거였어요. 하지만 공 실장이 가로막았어요. 오래전부터 비밀을 품고 있던 공 실장은 생각했어요. 이대로 가면 모든 게 무너진다. 그는 칫솔을 바꿔치기 했어요. 민경채의 칫솔 대신 백설이의 칫솔을 넣었어요. 당연히 불일치가 나올 거야. 그는 스스로를 안심시켰어요.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종이에는 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모녀일치. 민세리는 민경채의 딸이 아니었어요. 백설이의 딸이었어요. 공 실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과거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공 실장은 깊은 숨을 쉬며 오래 숨겨뒀던 상자를 꺼냈어요. 낡은 병원 영수증, 산모 팔찌 사진, 메모들이 들어있었어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날 두 아이가 바뀌었습니다. 이야기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어요. 산부인과 응급실, 새벽, 울음소리, 피냄새. 민경채는 출산 직후 쓰러졌어요. 백설이도 의식을 잃었어요. 구급차 문이 열렸고 공 실장이 아기를 안았어요. 그때 그는 흔들렸습니다. 이 아이가 잘못되면 모든 게 무너진다. 누군가 속삭였어요. 스텔라장이었습니다. 돈이 건네지고 서류가 바뀌었어요. 팔찌가 바뀌고 이름이 뒤바뀌었습니다. 두 아이의 운명이 그 순간 갈라졌어요. 그날 이후 공 실장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어요. 하지만 입을 다물었어요. 가족을 지켜라. 그 말이 족쇄가 되었어요. 지금 그 족쇄가 끊어졌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가 모든 것을 다시 썼어요. 민세리는 백설이의 친딸. 종이 한 장이 집안 전체를 뒤흔들었어요. 공 실장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그는 선재에게 연락했어요. 팀장님, 큰일입니다. 사람들의 인생이 바뀝니다. 선재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배신의 상처가 분노로 변했어요. 복수의 방향이 정해졌어요. 주식이 아니라 혈연을 건드려야 해. 피를 드러내야 해. 선재는 계산했습니다. 이 진실은 어떤 칼보다 날카로웠어요. 민경채도 스텔라장도 피할 수 없을 거예요. 선재는 증거를 수집했어요. 공 실장의 상자, 사진의 날짜, 산부인과 기록, 간호사 근무표. 그는 병원을 찾아갔어요. 오래된 파일을 뒤지고 퇴직한 간호사를 만났어요. 간호사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때 저는 서명했습니다. 너무 두려웠고 돈이 필요했습니다. 당시 담당의 당시 구급차,
당시 근무 교대표. 간호사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건넸어요. 선재는 공 실장을 다시 불렀어요. 증언하십시오. 그러면 살 길이 생깁니다. 공 실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이제 끝내고 싶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결심은 단단했어요. 이제 퍼즐은 거의 완성되었어요. 남은 것은 공개 방식뿐이었어요. 선재는 욕심을 부렸어요. 그는 민경채에게 조건을 제시했어요. 제자리를 돌려주세요. 침묵을 보장하겠습니다. 이건 서로에게 좋습니다. 김선재는 스텔라장에게도 비슷한 문자를 보냈어요. 원본은 제 손에 있습니다. 민경채와 스텔라장 두 사람의 얼굴에 똑같은 표정이 떠올랐어요. 싸늘한 미소였어요. 먼저 정리하자. 김선재부터. 그날 밤 스텔라장은 공 실장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부드럽지만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지금 당장 가져와. 상자 전부. 공 실장은 흔들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숨지 않기로 했어요. 그는 상자를 품에 안고 문을 나섰어요. 반대편에서는 다른 준비가 시작되었어요. 민경채와 스텔라장은 변호사를 앞에 두고 고소장을 검토했어요. 고소장 작성, 개인정보 유출, 불법 체열, 업무상 비밀 누설. 스텔라장은 자신 이름은 문서에 올리지 않으려 했어요. 직접 서명하지 않고 부하 직원들을 내세워 일을 밀어붙였어요. 민경채는 단 한 줄을 적었어요. 선재를 막아라. 그 한 줄이면 충분했어요. 선재는 몰랐어요. 자신이 이기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사실이면 세상을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세상은 한 번에 뒤집히지 않아요. 상대는 오래 준비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칼은 앞만 보지만 그들은 옆과 뒤를 봐요. 선재의 걸음은 빨랐지만 방어는 느렸습니다. 복수가 시작되었지만 함정도 함께 시작되었어요. 문태경은 조용히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문태경은 먼저 사람부터 챙겼어요. 백설이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서 말했습니다. 지금은 숨고 나중에 싸워요. 그리고 증거를 한 곳에 모았어요. 사진, 검사 결과, 녹음 파일을 가방 하나에 넣었어요. 이걸로 나중에 말합시다. 준비가 끝나자 문태경이 말했어요. 이제 저 사람들 앞에 나가도 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빈손도 아닙니다. 이미 다들 알게 됐어요. 민세리는 민경채 딸이 아니고 백설의 친딸이다. 문장은 짧았지만 집안은 흔들렸어요. 그런데 백설의 마음속에는 다른 구멍이 있었어요. 죽은 딸 생각이었습니다. 설이가 키운 딸이었어요. 사진 속에서 늘 웃던 아이입니다. 문태경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그 아이도 확인해 봐야 해요. 설이가 놀랐어요. 그 애는 이미 떠났는데 무슨 확인이 더 있어요? 태경이 낮게 말했어요. 그 애가 누구 딸이었는지요. 김선재도 그 자리에서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민경채에게 제대로 상처를 주려면 자리 말고 피를 건드려야죠. 그 말은 독했지만 방향은 분명했어요. 세 사람은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설이가 죽은 딸을 정리하며 모아둔 것들이었어요. 빗겨진 머리카락 몇 가닥, 마지막에 쓰던 칫솔, 알바 첫날 받고 온 출입카드, 월급 명세서. 이걸로 검사해봅시다. 태경이 말했어요. 선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경채 것도 하나 더 뽑을게요. 이건 제가 합니다. 선재는 회사로 갔어요. 아직 남아있던 그의 카드로 비서실에 들어갔어요. 책상 위에 놓인 컵, 그 옆에 세워진 칫솔. 장갑을 끼고 조용히 봉지에 넣었어요. 며칠 뒤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태경과 선재는 봉투를 붙든 채 깊게 숨을 들이켰어요. 봉투를 여니 굵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유전일치 99.999%. 선재가 먼저 입술을 깨물었어요. 말이 되네. 이게 제일 잔인한 그림이지.
문태경이 종이를 꼭 쥐었어요. 죽은 아이는 민경채의 친딸이었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 다음 둘은 동시에 같은 사람을 떠올렸어요. 백설이었습니다. 설이 집에 들어가자 작은 재단이 있었어요. 액자 속 딸이 웃고 있었어요. 태경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이제 사실을 말해도 될까요? 설이가 웃으려다 멈췄어요. 혹시 그의 아빠 얘기예요? 태경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의 엄마 얘기입니다. 조용히 결과지를 건넸어요. 설이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폈어요. 숫자들이 눈에 박혔어요. 유전일치 99.999%. 아래 적힌 이름 2개. 하나는 죽은 딸 이름. 하나는 민경채 이름이었어요. 설이의 손에서 종이가 떨어졌어요. 바닥에 둔탁한 소리가 났어요. 거짓말.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어요. 그 애가 민경채 딸이라고요? 태경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네. 혈액형도 맞고 검사도 2번 했어요. 이 아이는 민경채의 친딸이 맞습니다. 설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나는 그 애를 꼭 끌어안고 살았어요. 민경채 회사 때문에 무너졌다고 했어요. 그럼 그 여자는 자기 딸을 자기 손으로 죽게 만든 거네요.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김선재가 낮게 한마디 던졌어요. 그래서 막장이죠. 하지만 아무도 핀잔하지 않았어요. 이번만큼은 그 말이 사실이었어요. 설이는 어지러워서 벽을 잡았어요. 내 딸인 줄 알고 키운 아이가 사실은 민경채 딸이었고 그 애를 망가뜨린 회사 대표가 그의 친엄마였다. 입술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럼 나는 그 여자 죄까지 함께 안고 온 거네요. 태경이 곁으로 다가가 어깨를 받쳤어요. 이제 혼자 안 우셔도 돼요. 이제는 그 여자가 울 차례예요. 김선재가 한 발 물러나서 창문을 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이제 표로 싸우는 건 재미없습니기야 피로 싸워야죠. 내 회사가 죽인 아이가 내 친딸이었다. 이 한 줄이면 끝입니다. 태경이 바로 잡아줬어요. 먼저 설혜 씨한테 선택권을 드립시다. 이걸 세상에 내는 방식은 설희 씨가 정해야 해요. 설희는 한참 동안 울다가 조용히 얼굴을 닦았어요. 그리고 딱 한마디를 했어요. 숨기지 맙시다. 내 딸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 여자가 똑똑히 알게 해주세요. 그날 밤 김선재는 민경채에게 메일 한 통을 보냈어요. 제목은 짧았어요. 내가 죽인 아이 내 딸이었다. 본문에는 딱 사진 2장과 결과지 1장만 넣었어요. 죽은 아이의 웃는 사진, 민경채의 예전 프로필 사진, 그리고 유전자 결과지. 유전일치 99.999%. 보낸 사람 이름은 쓰지 않았어요. 대신 밑에 이렇게 적었어요. 너도 한번 살아봐라. 내가 누구를 버렸는지 알고 사는 인생을. 그 시각 다른 곳에서는 또 다른 진실이 조용히 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공 실장은 백설이 앞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오래 숨겨둔 상자가 들려 있었어요. 공 실장은 떨리는 손으로 그는 상자를 열었어요. 팔찌 사진, 영수증, 근무표가 가지런히 들어 있었어요. 설이의 손이 떨렸어요. 세리가 제 딸이었나요? 공 실장은 끝내 눈물을 흘렸어요. 네. 그날 제가 바꿨습니다. 설이가 물었어요. 왜요? 제 딸을 지키려 했습니다. 설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딸도 누군가의 딸이었어요. 다음은 민경채였어요. 김선재가 찾아갔어요. 그는 잔인해지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말은 단단했어요. 당신 회사가 한 일이 당신 친딸의 목을 조였어요. 민경채의 얼굴이 굳었어요. 선재는 유전자 검사 사본과 구급대 녹음을 내려놓았어요. 민경채는 뒤로 물러났어요.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내가 제 딸을 죽게 했다고요?
선재는 말했어요. 모르는 상태로 그렇게 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날 밤 진실이 공개되기 시작했어요. 김선재는 기자를 불렀어요. 제 이름을 쓰세요. 책임은 제가 집니다. 그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어요. 공 실장은 공식 진술서에 서명했어요. 저는 신생아의 팔찌와 서류를 바꿨습니다. 간호사도 추가로 증언했어요. 코디가 시켰다고. 코디는 스텔라장이었습니다. 퍼즐이 완성되었어요. 스텔라장은 도망치지 않았어요. 대신 반격을 준비했어요. 거짓말입니다. 조작이에요. 하지만 검사실 백업 자료가 나왔어요. 민수정의 친구가 저장해둔 복사본이었어요. 민세리는 백설의 친딸. 거짓말이 무너졌어요. 스텔라장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럼 경채의 친딸은 어디 있죠? 당신들은 모르잖아요. 스텔라장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재가 대답했어요. 찾았습니다. 별 모양 점이 찍힌 아기 사진이 스크린에 떴어요. 사진이 천천히 바뀌었어요. 민경채 회사 건물 앞에서 웃고 있는 아이였어요. 문태경이 말했어요. 이 아이가 민강유통 민세리에게 괴롭힘 당하다. 옥상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 아이가 민경채 씨 친딸입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민경채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어요. 입이 떨렸어요. 그럼 내가 운영한 회사가 내 딸을 죽게 만들었다고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은 이미 스크린 속 2장의 사진이 하고 있었어요. 민경채가 무너졌어요. 민경채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누구의 엄마였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민경채의 눈이 젖었어요. 그는 처음으로 자신을 미워했습니다. 백설이는 울지 않았어요. 그는 세리의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늦게 알아서 미안해. 설이는 세리의 방에 불을 켰어요. 이불을 펼쳤어요.